나는 사내에 구실을 못하는 몸이다.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신혼 첫날 밤, 고자로 소문난 늙은 남편이 금은 보화가 가득 든 보따리를 던지며 차갑게 내뱉었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밀어내며 대답했지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귀신이 되어서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신부의 강단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새벽녘 잠결에 본 남편의 몸에는 칼자국과 화살 흉터가 가득했어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천하의 만석군이 스스로를 고자라 숨기며 살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숙부 손에서 자란 연화는 꽃처럼 곱게 피어났지만 그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런데 연화의 숙부 윤서방이라는 자가 하는 짓이 참으로 한심했어요. 노름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탕진해버렸거든요. 어느 날 빚쟁이들이 윤서방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답니다. 야, 윤서방,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내 대가리를 박살낼 줄 알아. 빚쟁이 우두머리가 윤서방의 상투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윤서방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했지요. 아이고 형님들, 딱 사흘만, 아니 이틀만 말미를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이놈이 또 입으로만 떠드는구나. 당장 담보를 내놔. 그때 윤서방의 눈이 번뜩 빛났답니다. 문득 조카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던 거예요. 형님, 내 조카년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꽤 반반하오. 그년을 넘기면 되겠소. 빚쟁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처녀를 판다고. 누가 그 돈도 안 되는 년을 사겠냐? 고을 끝자락에 최만석이라는 늙은이가 있지 않소. 만석군인데 고자라 장가를 못 갔다더군. 그 영감탱이한테 팔면 돈 좀 되지 않겠소? 빚쟁이가 턱을 쓸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아. 그럼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 사흘 안에 안 되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연화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윤서방이 집에 돌아와 연화를 불러 세웠답니다. 연화야, 네가 시집을 가게 됐다.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시집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숙부님? 최만석이라는 양반이 널 며느리로 달란다. 내일 당장 혼례를 치른다.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최만석이라면 고을 끝에 사는 그 늙은 영감님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고자라고 수군거리는. 닥쳐. 내년이 뭘 안다고 주둥이야. 윤서방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연화가 치마폭을 움켜쥐며 애원했지요. 숙부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저를 송장 같은 늙은이에게. 인연이 끝까지. 윤서방이 손바닥을 번쩍 들어 올렸답니다. 연화는 뺨을 맞고 마루 아래로 나동그라졌어요. 내년 덕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고맙게 여겨라. 내일 가마 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윤서방이 침을 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다음 날 마을 우물가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고, 저 꽃 같은 처녀가 돈 때문에 팔려간다며. 그러게 말이야. 송장 같은 늙은이한테 시집 간다니. 불쌍해서 어쩌나. 숙부라는 작자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연화는 하얀 저고리를 입고 부모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 오늘 이 집을 떠납니다.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세요. 연화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답니다. 가마가 도착하자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올라탔어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며 출발했지요. 최만석의 집은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음침한 곳에 있었답니다. 대낮인데도 사람의 발길이 끊겨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혼례청에 들어선 연화는 고개를 들어 신랑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최만석이라는 영감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나타났는데 눈에 초점이 엎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허허, 신부가 왔구먼. 예쁘네, 예뻐. 최만석이 흐물흐물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영락없이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지요. 저런 병신한테 저 처자가 시집을 오다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쯧쯧. 윤서방이 최만석에게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받아들며 낄낄거렸어요. 대감님, 우리 연화 잘 부탁드리오. 아, 참, 한 번 판 물건은 반품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연화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밤이 깊어 신방에 들었지요. 연화는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낮에 그렇게 멍청해 보이던 최만석이 방문을 닫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거든요. 굽었던 허리가 쭉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답니다. 최만석이 방문과 창문을 꼼꼼히 걸어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겁먹지 마라.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니까. 연화가 화들짝 놀라 눈을 치켜떴지요. 대감님? 아까와 전혀 다르신데. 최만석이 대답 대신 장롱 깊숙한 곳을 뜯어냈답니다. 먼지 쌓인 묵직한 보따리를 꺼내 방바닥에 툭 던졌어요. 보따리가 풀리자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관인이 찍힌 금괴와 은전들이었답니다. 연화는 그 엄청난 재물에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최만석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나는 산에 구실을 못하는 몸이다. 이 돈을 가지고 비싼 오솔길로 도망가거라. 신분을 세탁하고 새 인생을 살아. 연화가 멍하니 금괴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지금 나가면 산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도적대에게 잡힐 거예요. 아니면 독이 오른 숙부가 저를 찾아내 죽일지도 모르고요. 연화가 보따리를 다시 묶어 윗목으로 밀어놓았어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귀신이 되겠습니다. 최만석이 눈을 가늘게 떴답니다. 돈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이 여인의 강단에 속으로 놀랐지요. 하지만 최만석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머리맡에 지팡이를 두고 연화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답니다. 연화는 아랫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어요. 최만석이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건으로 땀을 닦아 주었어요. 그때 최만석의 옷깃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지요. 칼에 베인 자국, 화살에 뚫린 흉터가 온몸에 가득했답니다. 연화는 숨을 삼켰어요. 이분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야. 동이틀 무렵 최만석이 눈을 떴답니다. 연화가 도망가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최만석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방문을 나섰답니다. 멍청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집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어. 그로부터 보름이 흘렀답니다. 연화는 안방마님으로서 흉가 같던 집안을 쓸고 닦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를 걸레질하고 거미줄이 늘어진 처마 밑을 깨끗이 털어냈지요. 곰팡내 나던 최만석의 옷가지들을 햇볕에 널어 말리니 집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답니다. 밥은 또 뭘 해놨어? 최만석이 상을 받으며 툴툴거렸어요. 하지만 연화가 차려놓은 밥상을 한술 뜨더니 눈이 살짝 커지는 게 보였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입에 맞으세요? 맞긴 뭐가 맞아. 간이 좀 싱거워. 최만석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밥 공기를 싹싹 비우고 국물까지 들이켰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최만석은 반찬 투정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연화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뺑덕어멈이 최만석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세댁, 이 늙은 것이 인사차 왔수다. 뺑덕어멈이 대문 앞에서 목청을 높였어요. 연화가 마당으로 나와 맞이했지요. 어머, 어쩐 일이세요? 세댁이 시집 온 지 보름이 넘었는데 얼굴 한 번 못 봤잖수. 우리 동네 풍습이 그래요. 세댁 얼굴은 꼭 봐야 한다니까. 뺑덕어멈이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연화가 방으로 안내하며 물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그러면 고맙지. 근데 세댁 살림이 참 야무지구먼. 이 집이 이렇게 깨끗해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뺑덕어멈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나저나 세댁 영감님은 어떠셔? 밤에 별 탈 없으시고. 뺑덕어멈이 은근슬쩍 떠보았어요. 연화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혹시 영감님이 진짜로 그거 아니요? 뺑덕어멈이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가리키며 속삭였답니다. 연화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여쭤보셔도 대답하기 곤란해요. 아이고, 세댁이 부끄러워하는 거 보소. 알았어. 더 안 물을게. 뺑덕어멈이 킬킬 웃으며 차를 홀짝였지요. 그날 이후로도 뺑덕어멈은 틈만 나면 핑계를 대고 최만석 집을 찾아왔답니다. 소금이 떨어졌다느니 된장 맛을 봐달라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연화는 뺑덕어멈이 무언가를 염탐하러 온다는 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연화가 빨래터에서 최만석의 속바지를 빨고 있었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연화가 속바지를 들어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흙먼지와 함께 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지요. 이건 분명 핏자국인데.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최만석이 밤마다 어딘가를 다녀온다는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청하는 척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최만석을 지켜보았지요. 한밤중이 되자 최만석이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지요. 뒷마당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슉, 슉. 바람을 가르는 소리였어요. 연화가 대나무 사이로 몰래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는 입을 틀어 막았답니다. 달빛 아래 최만석이 서 있었어요. 낮에 보던 굽은 허리의 늙은이가 아니었지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최만석이 지팡이를 검처럼 휘두르고 있었답니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날렵하던지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는 것 같았어요. 저게 정말 우리 영감님이야? 연화가 두 눈을 비벼보았지요. 최만석이 무거운 돌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답니다. 굳어가는 근육을 푸는 듯 했어요. 연화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뚝. 최만석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답니다. 연화는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꿈이야, 분명 꿈일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연화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며칠 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이 집에 사람 없어. 쾅쾅쾅. 누군가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답니다. 연화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술에 취한 윤서방이 대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지요. 숙부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화가 대문을 열며 소리쳤답니다. 윤서방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어쩐 일이긴 뭔 어쩐 일이야. 돈 내놔, 돈. 돈이라니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이 집에 돈이 널렸다며. 만석군 집인데 돈이 없을 리가 있어. 윤서방이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답니다. 그때 최만석이 절뚝거리며 나타났어요. 멍청한 표정을 한 채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말이지요. 아이고 처남 어른, 오셨구먼, 오셨어. 뭐야, 이 병신 영감탱이가. 윤서방이 최만석을 노려보았답니다. 내 조카를 데려가서 뭘 헤쳐먹는 거야. 병신 주제에. 윤서방이 손바닥을 치켜들었어요. 최만석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지요. 안 돼요. 연화가 달려들어 막아섰답니다. 철썩. 연화의 뺨에 손바닥이 떨어졌어요. 인연이 왜 맞고 나서. 윤서방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지요. 최만석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처남 어른, 제발 때리지 마시오. 아이고, 무서워라. 최만석이 희죽거리며 윤서방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답니다.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최만석의 손가락이 윤서방의 무릎 뒤쪽을 은밀하게 눌렀답니다. 으악. 윤서방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다리에 쥐가 난 듯 마비가 오더니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지요. 아이고, 내 다리가 왜 이래. 윤서방이 땅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답니다. 최만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고, 처남 어른, 술을 너무 드셔서 그러신 게 아니오? 닥쳐, 이 병신아. 아파 죽겠네. 윤서방이 기어서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답니다.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연화가 대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영감님, 괜찮으세요? 연화가 최만석의 얼굴을 살폈답니다.
아까 윤서방이 휘두른 손길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다. 별것도 아닌데. 최만석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숙부님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저 때문에 참으신 거죠. 무슨 소리야. 난 그냥 겁이 나서 빌빌댄 것뿐이야. 최만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연화는 알았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욕을 감내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감님. 연화가 손수건을 꺼내 최만석의 붉어진 뺨을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지요. 뭐 하는 거야? 최만석이 움찔하며 피하려 했답니다. 가만히 계세요. 부었단 말이에요. 연화가 다정하게 말하며 계속 뺨을 어루만졌지요. 최만석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답니다. 이 여인의 진심 어린 손길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이었지요.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영감님, 저는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영감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거요. 최만석이 몸을 굳혔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지요. 빨래에서 핏자국을 봤어요. 그리고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묻지 않을게요. 영감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연화가 최만석의 손을 살며시 잡았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영감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이 있어도 저는 영감님 편이에요. 최만석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지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답니다. 바보 같은 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어요. 최만석이 연화의 손을 꼭 쥐었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요. 연화는 남편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구나. 창밖으로 반달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싸늘하던 신방에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지요.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답니다.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 사이 윤서방은 최만석 집에서 쫓겨난 앙심을 품고 이를 바득바득 앓고 있었어요. 그 병신 영감탱이한테 당하다니 분하다, 분해. 윤서방이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며 투덜거렸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관아의 이방이었지요. 윤서방, 무슨 좋은 수라도 있소. 이방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답니다. 윤서방이 눈을 번뜩이며 이방을 쳐다보았어요. 이방 날이 잘 됐소. 사실 그 최만석이란 늙은이 집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오. 오호, 그게 정말이오? 이방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지요. 윤서방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답니다. 그뿐이 아니오. 내가 보기에 그 돈이 예사 돈이 아닌 것 같소. 혹시 역적의 자금이 아닐까 싶소이다. 역적의 자금이라. 이방이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면 관아에서 압수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윤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낄낄거렸답니다. 그러니까 말이오. 나리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겠소? 이방이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지요. 하지만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윗선에 보고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 몫이 줄어들 게 아니오.
그러면 어쩌면 좋겠소. 왈패들을 보내서 몰래 털어오는 게 낫겠소. 밤에 슬쩍 들어가서 돈만 챙겨오면 누가 알겠소? 윤서방이 손뼉을 쳤답니다. 역시 이방날이 머리가 좋으시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몄어요.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는 못된 짓이었지요. 며칠 뒤 최만석이 장터에 나갔답니다. 평소처럼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어슬렁거렸지요. 그런데 웬 낯선 사내가 최만석의 뒤를 슬금슬금 밟고 있었어요. 최만석이 걸음을 멈추면 사내도 멈추고 최만석이 걸으면 사내도 따라 걸었지요. 최만석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군. 하지만 최만석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멍청한 표정을 유지한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온 최만석은 연화를 불렀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봐. 연화가 부엌에서 손을 씻고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영감님? 최만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오늘 밤 위험할 것 같다.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어.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장터에서 느꼈어. 나를 따라오는 놈이 있었거든. 최만석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밤은 건넌방 벽장 속에 숨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마. 하지만 영감님은요? 연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요. 최만석이 씩 웃었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화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믿기로 한 이상 그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답니다. 최만석은 미리 준비해둔 함정과 도주 경로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마당 곳곳에 밟으면 소리가 나는 마른 나뭇가지를 깔아두고 방 안에는 지팡이 외에도 쓸만한 물건들을 손닿는 곳에 배치해 두었지요. 연화는 건넌방 벽장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자정 무렵이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답니다. 스르륵 스르륵. 복면을 쓴 사내들이 담장을 타고 넘어왔어요. 왈패들이었지요.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우두머리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답니다. 왈패들이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그런데 한 놈이 최만석이 깔아둔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뚝, 뚝뚝. 이런, 누가 밟은 거야. 우두머리가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최만석이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왔군. 최만석이 안방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답니다. 왈패들이 안방 앞에 모여들었어요. 여기다. 문 부숴. 우두머리의 명령에 왈패 하나가 발로 문을 걷어찼지요. 쾅. 방문이 부서지며 열렸답니다. 돈 내놔. 이 늙은이. 왈패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뭐야, 불 좀 켜. 어디 갔어, 그 늙은이. 왈패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이었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도둑이야. 최만석의 비명소리가 방 안 어딘가에서 들려왔어요. 저기다. 왈패 하나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들었지요.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답니다. 으악, 내 정강이. 뭐야, 왜 그래?
다른 왈패가 동료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퍽, 퍽, 컥, 왈패 둘이 연달아 쓰러졌지요. 최만석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놈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왈패들은 공격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귀신이다. 왈패 하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제발 살려주시오. 최만석이 일부러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며 방 안을 휘저었답니다. 그 사이 최만석의 지팡이는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놈들의 무릎을, 팔꿈치를,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지요. 도망쳐. 우두머리가 소리쳤답니다. 왈패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최만석이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의 뒷덜미를 낚아챘지요. 어딜 도망가려고. 차갑게 내뱉는 그 목소리에 우두머리가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살려주시오. 우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오. 누가 시켰지? 이방날이요. 윤서방이란 자와 짜고 우리를 보냈소. 최만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 잘 알았다. 퍽. 우두머리의 목덜미에 손날이 떨어지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답니다. 최만석이 기절한 왈패들을 하나씩 끌어모아 짐짝처럼 묶었어요. 그리고는 대문 밖에 내다 버렸지요. 집 안으로 돌아온 최만석은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다듬었답니다. 방 안에 요강을 일부러 엎어놓고 이불을 마구 헝클어뜨려 겁에 질려 난동을 피운 것처럼 현장을 꾸몄어요. 이 정도면 되겠군. 최만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때 벽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영감님, 끝난 거예요. 연화에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최만석이 건넌방으로 가서 벽장 문을 열었지요. 연화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최만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연화가 그 손을 잡고 벽장에서 나왔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리가 그렇게 나서 겁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최만석이 연화를 품에 안았어요. 연화가 최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지요. 정말 무서웠어요. 영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바보 같은 년. 내가 그까짓 것들한테 당할 줄 알아? 최만석이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바닥에 부러진 칼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지요. 저건 연화가 칼 조각을 집어들었답니다. 분명 왈패들이 들고 왔던 칼의 일부였어요. 연화가 멀쩡한 최만석의 모습과 부러진 칼 조각을 번갈아 보았지요. 영감님, 설마. 최만석이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바라보았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감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죠? 혼자서 그 많은 놈들을.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화가 최만석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고마워요, 영감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 마누라를 내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최만석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연화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날이 발짝 깨어난 왈패들이 비틀거리며 이방에게 돌아갔답니다. 이방 날이 그 집에 무서운 게 있소.
우두머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보고했지요. 무서운 게 뭐야? 귀신인지 숨겨둔 경호원인지 모르겠는데 어둠 속에서 우리를 다 때려 눕혔소. 이방이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그 병신 늙은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천만에요. 그 영감탱이는 무서워서 비명만 질러댔소. 분명 다른 누군가가 있었소. 이방이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지요. 호의 무사를 숨겨두고 있었나. 어쨌든 그 늙은이가 직접 한 건 아니겠군. 이방은 최만석이 직접 싸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운 좋은 늙은이라고만 여겼지요. 윤서방도 그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에이, 못난 놈들. 그것도 못하고. 하지만 윤서방 역시 최만석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최만석은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왈패들이 물러간 뒤로 며칠이 지났답니다. 최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연화가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만석이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연화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거든요. 최만석이 방문을 닫고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영감님, 왜 그러세요? 연화가 화들짝 놀라 일으키려 했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최만석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 이제 다 털어놓으려고 해. 연화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최만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원래 선대왕을 모시던 내금의장이었어. 내금의장이요.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래. 왕의 곁에서 목숨을 바쳐 호위하는 무관이었지. 그런데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역적 누명을 썼어. 최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 나만 겨우 목숨을 건졌지. 연화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들었어요. 그때 동료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군자금이 있었어. 언젠가 누명을 벗고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이로운 돈이었지. 그럼 첫날 밤에 보여주셨던 그 금괴가. 그래. 그게 바로 그 돈이야.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어. 적들의 눈을 피하려고 고자 행세를 하고 병신 흉내를 냈던 거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힘드셨구나.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첫날 밤에 너한테 돈을 주며 도망가라고 한 것도 사실은. 최만석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죄 없는 너를 이 위험한 삶에 끌어들이기 싫었어. 그래서 차라리 도망가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한 거야.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최만석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저는 안 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알아. 네가 그날 도망가지 않았을 때 솔직히 놀랐어. 최만석이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그 많은 돈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년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연화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최만석이 연화의 두 손을 꼭 쥐었지요. 여보, 이제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 생사를 함께할 동지가 되어줘.
연화가 잠시 말없이 최만석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영감님을 따르겠습니다. 최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평생 혼자서 짊어지던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고맙다, 여보. 고맙긴요. 부부가 서로 믿는 게 당연한 거지. 연화가 최만석의 거친 손을 잡아 일으켰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섰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최만석이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불쌍한 처녀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여보. 네. 나는 고자가 아니야. 연화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요.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연화의 옷고름에 손을 가져갔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있어. 너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저도 알아요. 영감님이 일부러 피하셨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최만석이 연화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답니다. 연화가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최만석이 턱을 잡고 돌렸어요. 도망가지 마. 내 마누라잖아. 연화가 살며시 눈을 감았지요. 촛불이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답니다. 오랜 세월 독수공방하며 수련에만 매진했던 최만석이었어요. 억눌러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연화도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이내 남편의 품에 안겼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신방에는 새벽 딸기 울 때까지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답니다. 최만석이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군. 최만석이 흥얼거리며 마당을 쓸었지요.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었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몸이 가벼웠어요. 부엌에서 연화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얼굴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영감님, 진지 드세요. 연화가 상을 들고 나오다가 최만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확 돌렸지요. 최만석이 피식 웃으며 다가왔답니다. 왜 고개를 돌려? 어젯밤에는 안 그러더니.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연화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최만석이 연화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속삭였지요. 오늘 밤도 기대해. 영감님. 연화가 최만석의 가슴을 밀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비밀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확연히 달랐답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최만석이 마당 구석을 파헤쳤답니다. 땅 속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긴 물건이 나왔어요.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검이었지요. 이걸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최만석이 검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답니다. 스르륵 스르륵. 연화가 대야에 물을 담아 옆에 내려놓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망 좀 봐줘. 누가 오면 알려주고. 알겠어요. 연화가 대문 쪽을 살피며 자리를 잡았지요. 최만석이 검을 갈면서 말했답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싸움이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야 해. 마지막 싸움이요? 그래. 내 누명을 벗고 동료들의 한을 풀어줄 날이 올 거야.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영감님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최만석이 잠시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고마워, 여보. 고맙긴요. 부부니까요. 연화가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 뒤로 최만석은 밤마다 무예를 연마했어요. 연화는 망을 봐주거나 땀을 닦아주며 완벽한 내조를 했지요.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만석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연화가 눈을 빛내며 물었지요. 무슨 소식이에요? 최만석이 품에서 서찰 한 통을 꺼냈답니다. 한양의 옛 동료한테서 온 거야. 뭐라고 써 있어요? 최만석이 서찰을 펴며 읽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해. 내 누명을 벗겨줄 증거 말이야. 곧 사람을 보내 전해주겠다고 했어. 연화가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지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최만석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곧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영감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최만석이 연화를 품에 안았지요. 나도 그래.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랍니다. 두 사람을 노리는 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만발했지요. 최만석 집 마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석류나무의 붉은 꽃이 활짝 피어났거든요. 어머, 이 나무가 살아있었네. 연화가 석류나무 앞에 서서 감탄했답니다. 최만석이 다가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이 나무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심은 거야. 10년 넘게 꽃 한 송이 피운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꽃이 피다니 신기해요. 연화가 붉은 꽃잎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어요. 좋은 징조겠지.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럴 거야.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무렵 연화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연화의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지요. 또 그 꿈을 꿨어요. 연화가 아침에 일어나 최만석에게 말했답니다. 용꿈, 또. 네, 벌써 사흘째예요. 황금빛 용이 제 품으로 쏙 들어오더라고요. 최만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혹시. 하지만 최만석은 말을 아꼈지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며칠 뒤 아침이었답니다. 연화가 아침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생선 냄새에 헛구역질을 했어요. 연화가 입을 막고 부엌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최만석이 황급히 따라 나왔답니다. 여보, 괜찮아? 연화가 담장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의원을 불러야겠어. 최만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화를 살폈지요. 얼마 뒤 마을 의원이 찾아왔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의원이 연화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을 짚었지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염을 쓸며 말했답니다. 축하드리오. 부인께서 아이를 가지셨소. 뭐라고요?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이라니요. 정말이에요. 틀림없소. 석 달쯤 된 것 같구려. 최만석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 번졌지요. 아이라니, 내 아이가 생겼다고. 최만석이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여보, 들었어? 우리 아이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영감님, 정말이래요. 우리 아기가 생겼대요.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의원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첫 아이시니 몸조리 잘하시오. 입덧이 심할 테니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요. 최만석이 의원에게 푸짐한 사례비를 건넸어요. 고맙소, 의원 어른.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이요? 최만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제발요. 의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아이가 생긴 건 경사인데 왜 숨기려 하시오? 사정이 있소. 부탁이요. 최만석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내 입은 무덤이요. 의원이 돌아가고 나서 최만석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휴, 다행이다. 연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왜 숨기려고 하세요? 아이가 생긴 건 좋은 일인데. 여보, 생각해봐.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알고 있어. 연화가 순간 아차 싶었지요. 고자. 그래. 고자인 내 집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 연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사람들이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해. 최만석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한양에서 소식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영감님.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의원 어른이 그날 저녁 주막에 들렀답니다. 막걸리 몇 사발을 마시니 입이 근질근질해졌지요. 아, 그건 비밀인데. 의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주모 뺑덕어멈이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뭐가 비밀이라고요? 의원 어른.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원이 손을 내저었지만 뺑덕어멈이 놓칠 리 없었지요. 에이,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말할게요. 뺑덕어멈이 막걸리를 한 사발 더 따라주며 꼬셨답니다. 의원이 술기운에 입이 풀렸어요. 사실은 말이야, 최만석 대감 집에 아이가 생겼어. 네. 뺑덕어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최만석 대감 집이라면 그 고자 영감 집 말이에요. 쉿, 목소리 낮춰. 그렇다니까. 의원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말했답니다. 그런데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럼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떠벌리겠어요. 뺑덕어멈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의원이 나가자마자 뺑덕어멈의 입이 방정맞게 열렸답니다. 아니, 이 동네 사람들, 들어봐요. 최만석 영감 집에 애가 생겼대요.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어요. 뭐라고? 그 고자 영감 집에.
말도 안 돼. 씨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지요. 그럼 뭐야? 그 젊은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 거야? 틀림없어. 씨 도둑질을 한 게지.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답니다. 윤서방이 주막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무릎을 쳤지요.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다. 윤서방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답니다. 이방날이 어디 있소? 윤서방이 헐레벌떡 이방을 찾아갔어요. 이방이 귀찮은 듯 눈을 치켜떴지요. 또 뭐야? 좋은 소식이요. 최만석 영감 집에 아이가 생겼다는데 그게 간통의 증거 아니겠소? 이방의 눈이 반짝 빛났답니다. 오호, 그래. 내 조카년이 간통을 저질렀으니 관하로 잡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윤서방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최만석 영감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하셨잖소. 이방이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지요. 이번에는 확실한 명분이 있으니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군. 그렇지요. 이번에야말로 그 영감탱이를 끝장낼 수 있소.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몄답니다. 그 무렵 최만석은 한양에서 온 비밀 전령을 만났어요. 대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령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요. 소식은 어떻게 됐느냐? 최만석이 급하게 물었답니다. 왕의 밀서와 복권 교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며칠 내로 암행어사가 직접 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최만석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어요. 그래, 드디어.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대감.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전령이 사라지고 나서 최만석이 연화에게 달려갔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야. 연화가 눈을 빛내며 물었지요. 무슨 소식이에요? 며칠 내로 암행어사가 온대. 내 누명을 벗겨줄 교지를 가지고 말이야. 연화가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최만석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믿을게요, 영감님.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이방과 윤서방은 교지가 도착하기 전에 일을 끝내버리려고 서둘렀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뺑덕어멈이 헐레벌떡 최만석 집으로 뛰어왔지요. 세댁, 큰일 났어요. 연화가 대문을 열며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에요? 뺑덕어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관아 포졸들이 온대요. 세댁을 잡으러 온다고. 연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뭐라고요? 간통죄로 잡아간다고 해요. 어서 도망가요. 뺑덕어멈이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집이다. 에워싸라. 포졸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최만석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여보. 연화가 최만석의 품에 안기며 떨었지요. 영감님, 어떡해요? 최만석이 마루 밑에 숨겨둔 검을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무력을 쓰면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어요. 최만석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우리는 죄가 없어. 당당히 맞서자. 쾅. 대문이 부서지며 열렸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간통을 저지른 죄인을 잡으러 왔다. 포졸 우두머리가 소리쳤지요. 연화에게 오랏줄이 들이대지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았답니다. 포졸들이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답니다. 인연이 간통한 죄인이다. 끌어내라.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요. 놓으세요. 저는 죄가 없어요. 닥쳐. 고자 집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죄가 없다고? 포졸이 연화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최만석이 달려들어 포졸을 밀쳐냈답니다. 이놈들, 내 마누라한테 손대지 마라. 그러자 다른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최만석을 애워쌌지요. 이 늙은이가 관아 포졸을 밀치다니. 너도 끌어가라. 포졸들이 최만석의 팔을 비틀어 잡았답니다. 최만석이 이를 악물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지금 싸우면 정말로 역적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이고 조카야, 네가 어쩌다 이런 짓을 저질렀니? 윤서방이 포졸들 뒤에서 나타났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지요. 숙부님. 연화가 눈을 부릅떴답니다. 이게 다 숙부님이 꾸민 짓이죠. 뭔 소리야. 네가 바람을 피워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윤서방이 능청스럽게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저런 년을 당장 관하로 끌어가라. 윤서방이 구경꾼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답니다. 저런, 젊은 년이 별짓을 다 하네. 고자 영감 불쌍하게 됐구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연화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요. 저는 바람 안 피웠어요. 이 아이는 우리 영감님 아이예요. 뻔뻔하기도 하지. 고자가 어떻게 아이를 만들어. 윤서방이 비웃으며 말했답니다. 끌어가, 어서 끌어가라고. 포졸들이 연화와 최만석에게 오랏줄을 씌웠어요. 두 사람은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갔지요. 길가에 나온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음탕한 년, 창피한 줄 알아라. 누군가가 연화에게 오물을 던졌어요. 연화의 저고리에 더러운 것이 튀었지요. 연화가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최만석이 이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조금만 참아, 여보. 조금만. 최만석이 낮게 속삭였지요. 관아 마당에 도착하니 형틀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죄인을 데려왔습니다. 포졸이 두 사람을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혔지요. 사또가 부채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답니다. 내 인연 유부녀의 몸으로 간통을 저질렀으니 그 죄가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사또 나리. 죄가 없다고. 고자의 집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사또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연화가 당당하게 대답했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최만석 대감님의 핏줄입니다. 저는 결코 다른 사내를 가까이 한 적 없습니다. 뻔뻔하구나. 천하가 다 아는 고자가 어떻게 아이를 만든단 말이냐? 사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때 이방이 앞으로 나서며 능글맞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사또 나리, 확실하게 하려면 최만석 영감의 바지를 벗겨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최만석의 눈이 번뜩였지요. 진짜 고자인지 아닌지 직접 눈으로 보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이방이 음흉하게 웃었답니다.
관아 마당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욕적인 제안이었지요. 최만석이 이를 악물며 참았답니다. 주먹에 핏줄이 불끈 섰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사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전연의 입부터 열게 해라. 누구와 정을 통했는지 불어라. 형리들이 연화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자백하면 편하게 해주마. 상대가 누구냐? 저는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은 같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저으며 외쳤어요. 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명령했지요. 전연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니 주리를 틀어라. 예. 형리들이 연화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려 했답니다. 연화가 눈을 질끈 감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으아. 멈춰라. 최만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만삭의 몸에 주리를 틀면 아이가 다친다. 제발 그만둬라. 사또가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간통으로 생긴 아이가 뭐가 대수냐? 계속해라. 형리들이 다시 몽둥이를 끼우려 했어요. 연화가 고통에 몸을 뒤틀며 울부짖었지요. 안 돼, 제발. 최만석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답니다. 묶인 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윤서방이 연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조카야, 괜히 버티지 말고 빨리 자백해. 그리고 최만석 영감 재산 포기하는 각서에 지장만 찍으면 살려줄게. 연화가 고개를 돌려 윤서방을 노려보았답니다. 숙부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인연이 끝까지. 윤서방이 손을 치켜들었어요. 때려라. 전연이 정신을 못 차리니 때려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지. 형리가 곤장을 들어 올렸답니다. 연화가 눈을 질끈 감았지요. 퍽. 곤장이 연화의 등을 내리쳤어요. 으악.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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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이 연달아 떨어졌지요. 연화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최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묶인 오랏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최만석이 울부짖었지요. 내 마누라를 건드리면 너희들 모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답니다.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뭘 믿고 저런 허세를 부리는 거냐? 허세가 아니다. 나는. 최만석이 입을 열려는 순간 형리가 연화의 다리에 몽둥이를 끼웠어요. 연화의 처절한 비명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뚜둑.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최만석의 팔을 묶고 있던 두꺼운 오랏줄이 끊어지고 있었어요. 핏줄이 붉어진 팔에서 무시무시한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투둑. 오랏줄이 완전히 끊어졌답니다. 뭐야. 포졸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최만석이 천천히 일어섰지요. 굽었던 허리가 쭉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답니다. 감히 내 마누라를 건드려.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아까까지 병신 흉내를 내던 늙은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요. 최만석이 순식간에 형리들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형리 둘이 나가 떨어졌어요. 으악. 크악.
형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최만석이 연화의 다리에 끼워진 몽둥이를 뽑아냈답니다. 그리고 연화를 품에 안아 일으켰어요. 여보, 괜찮아? 영감님. 연화가 힘없이 최만석의 품에 기댔지요. 사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답니다. 저놈이 미쳤다. 당장 저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최만석이 연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돌아섰지요. 덤벼라. 차갑게 내뱉는 그 한마디에 포졸들의 발이 멈춰버렸답니다. 관아 마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최만석이 부러진 형틀 나무 토막을 집어들었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지요. 물러서라, 물러서라고. 포졸 우두머리가 창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최만석이 씩 웃었지요. 겁이 나면 도망가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놈이. 포졸 하나가 창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최만석이 나무 토막으로 창대를 쳐냈답니다. 창이 허공으로 튕겨 나갔지요. 퍽. 최만석의 손날이 포졸의 목덜미를 내리쳤어요. 포졸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쓰러졌답니다. 다음은 누구냐? 최만석이 차갑게 물었지요. 포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어요. 뭘 하느냐? 저놈 하나 잡지 못하고. 사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답니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저놈을 죽여라. 포졸들이 이를 악물고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최만석이 짐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나무 토막이 허공에서 춤을 추었어요. 퍽,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지요. 으악, 살려줘. 비명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답니다. 최만석은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어요. 일당백의 무위를 지닌 천하의 고수였지요. 창을 들고 덤비는 놈은 창대를 쳐서 무장해제시키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놈은 손목을 꺾어 무릎 꿇렸답니다. 귀신이다. 포졸 하나가 공포에 질려 도망쳤어요. 최만석이 순식간에 관아 마당을 평정했답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최만석이 사또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또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뒤로 물러섰답니다. 오지 마라. 나는 사또다. 사또가 허리에서 칼을 뽑아들었지요. 최만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칼로 뭘 하려고? 최만석이 손을 뻗어 사또의 칼을 낚아챘답니다. 칼이 허공으로 날아가 기둥에 박혔지요. 히익.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이방이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답니다. 최만석이 발밑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지요. 퍽. 돌멩이가 이방의 뒤통수에 명중했어요. 으악. 이방이 앞으로 꼬꾸라졌답니다. 윤서방은 이미 담장을 넘어 도망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당에 있던 뺑덕어멈이 발을 쑥 내밀었답니다. 어이쿠. 윤서방이 발에 걸려 나동그라졌어요. 이년이 왜 발을 걸어? 에잉, 미안해요. 실수로 그랬네. 뺑덕어멈이 시치미를 뚝대며 말했지요. 포졸들이 윤서방을 붙잡아 끌어왔답니다. 최만석이 사또의 멱살을 움켜쥐며 으르렁거렸어요. 죄 없는 내 마누라를 고문하고 만삭의 몸에 곤장을 치다니. 내 놈은 죽어 마땅하다. 살려주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사또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했지요. 누가 시켰느냐?
이방과 윤서방이 모든 걸 꾸몄소. 저는 몰랐소. 사또가 손가락으로 이방과 윤서방을 가리켰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 대문을 뚫고 들어왔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역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선두에 어사화를 꽂은 젊은 관리가 서 있었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역졸들이 일제히 외쳤답니다. 암행어사가 관아 마당을 둘러보며 최만석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지요. 대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사가 직접 오다니. 고생이 많았구나.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암행어사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황금빛 비단에 쌓인 것이었지요. 왕께서 내리신 복권 교지와 내금이장 임명장입니다. 암행어사가 두루마리를 펼쳐 높이 들어올렸답니다. 최만석은 선대왕을 모신 충신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억울한 누명을 썼도다. 이제 그 누명을 벗기고 내금이장의 직책을 복권하노라. 암행어사가 교지를 낭독했어요.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지요. 내금이장이라고? 저 늙은이가 왕을 호위하던 무관이었어.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건 가짜다. 역적이 꾸민 연극이야. 암행어사가 차갑게 사또를 노려보았지요. 감히 왕의 교지를 가짜라 하느냐? 저 늙은이가 역적이란 말이오. 속지 마시오. 사또가 발악했답니다. 최만석이 암행어사의 허리에서 칼을 뽑아들었어요. 황금 장식이 달린 명검이었지요. 이 칼이 뭔지 아느냐? 최만석이 칼을 들어 햇빛에 비췄답니다. 칼날에 새겨진 용 문양이 번쩍였어요. 이건 선대왕께서 내금이장에게 하사하신 벼른검이다. 이 칼이 가짜로 보이느냐? 최만석이 칼끝을 사또의 목에 겨누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살려주시오. 사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어요. 이방도 허겁지겁 기어와 머리를 조아렸지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윤서방은 벌써 오줌을 지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조카야, 나야, 숙부다. 제발 살려줘. 윤서방이 연화에게 손을 뻗으며 애걸했어요. 연화가 차갑게 고개를 돌렸지요. 저는 숙부님 같은 분 몰라요. 암행어사가 역졸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사또와 이방 윤서방을 포박하라. 무고와 고문, 탐관오리의 죄를 물을 것이다. 예. 역졸들이 세 사람에게 오랏줄을 씌웠어요. 안 돼. 나는 사또다. 살려줘. 제발. 세 사람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뺑덕어멈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어사나리,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암행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뭐냐? 저 최만석 대감이 고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뺑덕어머미씩 웃으며 말했지요. 무슨 증거냐? 제가 밤마다 담장 너머로 들은 게 있거든요. 뺑덕어멈이 헛기침을 하고는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그 집 지붕이 밤마다 들썩거렸어요. 제가 80해를 살았어도 저런 소리는 처음 들었다니까요. 관아 마당에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연화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 부끄러워라. 최만석도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답니다. 그건 그냥 바람 소리였을 거야. 에이,
무슨 바람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불어요? 뺑덕어멈이 능글맞게 눈을 찡긋했지요. 암행어사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답니다. 알겠다. 최대감이 고자가 아님이 증명되었으니 간통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연화가 최만석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영감님,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여보. 다 끝났어. 최만석이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연화가 최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애워싸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만세, 만세. 최대감 만세. 아까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손바닥이 빠지게 박수를 쳤지요. 암행어사가 역졸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사또와 이방, 윤서방을 옥에 가두어라. 9일 엄히 처벌할 것이다. 예. 역졸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살려줘, 제발. 나는 억울해. 세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최만석이 연화를 부축하며 관아 밖으로 나섰지요. 환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어요. 최만석이 연화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답니다. 아가야, 들었느냐? 내 아비가 누구인지 이제 다 알겠지. 연화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영감님, 아기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다 알아듣지. 안 그러냐, 아가야? 최만석이 호탕하게 웃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답니다. 최만석의 집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응애, 응애. 산파가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최만석이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답니다. 사내아이라고? 내 아들이야? 그렇습니다, 대감. 보세요. 이 튼튼한 것 좀 보세요. 산파가 아기를 최만석에게 보여주었지요. 작고 붉은 얼굴에 주먹을 꼭 쥔 아기가 씩씩하게 울고 있었답니다. 최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구나. 최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지요. 연화가 땀에 젖은 얼굴로 힘없이 웃었답니다. 영감님, 아기 얼굴 좀 보여줘요. 최만석이 아기를 연화 곁에 눕혀주었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됐어요. 연화가 아기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최만석이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마당에 석류나무의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석류처럼 붉은 단심을 가진 아이가 되라고 이름을 단이라 짓자. 단이. 좋은 이름이에요. 연화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지요. 우리 단이 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어머니처럼 강한 아이가 되거라.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답니다. 최만석이 마을 전체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렀지요. 최대감 만세. 아드님 만세.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축하했답니다. 뺑덕어멈이 술잔을 들이키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최대감이 멀쩡한 양반이었네. 내가 눈이 있어도 귀머거리였구먼. 눈이 있어도 귀머거리가 뭔 소리야. 장님이라고 해야지.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받아쳤지요. 에이,
그게 그 말이지. 뺑덕어멈이 껄껄 웃으며 술을 더 마셨답니다. 며칠 뒤 윤서방과 이방, 사또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들으셨어요? 그 세 놈이 유배 가다가 산적을 만났대요. 뺑덕어멈이 헐레벌떡 뛰어와 전했지요. 산적을요?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그래요. 옷이란 옷은 다 털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유배지까지 걸어갔대요. 뺑덕어멈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천벌이지 천벌. 남의 조카를 팔아먹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벌을 받은 거야. 연화가 쓸쓸하게 웃었지요. 숙부님이 그렇게 됐군요. 최만석이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그 자는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받은 거야. 알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서. 연화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다 잊어버려. 우리는 앞만 보면 돼. 최만석이 다정하게 말했지요. 얼마 뒤 한양에서 전령이 찾아왔답니다. 대감 왕께서 한양으로 올라오시라 하셨습니다. 다시 벼슬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최만석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연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요. 영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아니, 안 가겠다고 전해라. 예, 왕께서 부르시는데요. 전령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다고 전해라. 처자식과 늙어가는 재미가 더 좋다고 말이야. 최만석이 씩 웃었지요. 전령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답니다. 연화가 최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감님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벼슬을 하시면 좋잖아요. 난 이제 출세 같은 거 안 봐라. 너랑 단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최만석이 연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지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연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저도 그래요, 영감님. 영감님 곁에서 늙어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갔답니다. 최만석은 자신의 재산을 풀어 마을에 서당을 지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지요. 자,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보자. 최만석이 아이들 앞에서 붓을 들었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들이 우렁차게 따라 읽었어요. 연화는 마을의 안방마님이 되어 지혜롭게 집안을 이끌었지요.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군줄인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답니다. 세댁, 아니마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갚을 것 없어요.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요.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단이는 무럭무럭 자라 아버지를 쏙 빼닮은 청년이 되었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형형한 것이 최만석의 젊은 시절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겠습니다. 단이가 허리를 숙여 절하며 말했지요. 최만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벼슬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도리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단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몇 달 뒤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지요. 대감,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셨답니다. 전령이 헐레벌떡 뛰어와 전했답니다. 뭐라고? 우리 단이가? 최만석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무과에 장원 급제하셨습니다. 연화가 두 손을 모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이고, 우리 단이가 장원 급제라니.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답니다. 얼마 뒤 단이가 그 미환향했어요. 관복을 입고 말을 탄 모습이 참으로 늠름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단이가 말해서 내려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답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어. 최만석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단이가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엄마가 기뻐서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연화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최만석과 연화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요. 단이는 훌륭한 무관이 되어 나라를 지켰고 손주들도 여러 생겼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답니다. 최만석과 연화가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저것 봐요. 꽃이 예뻐요. 막내 손주가 석류꽃을 가리키며 소리쳤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었던 석류나무는 거목이 되어 붉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어요. 그래, 예쁘구나. 저 나무는 할아버지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심은 거란다. 최만석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정말요? 그럼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그렇지. 할아버지만큼 늙은 나무야. 최만석이 껄껄 웃었답니다. 연화가 최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감님, 그때 생각나요? 그때라니.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요. 영감님이 돈 보따리를 주며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연화가 깔깔 웃었지요. 최만석도 따라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생각나지. 그때 네가 그 돈을 들고 도망갔으면 어쩔 뻔했나. 그랬으면 영감님은 평생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었겠지요. 연화가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허허, 이 사람이. 최만석이 연화의 어깨를 툭 쳤지요. 두 노부부가 소년처럼 웃었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석류나무 아래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여보, 고마워. 최만석이 연화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뭐가요? 평생 내 곁을 지켜줘서. 힘들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줘서. 최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연화가 최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지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람 취급해 주시고 목숨 걸고 지켜주셔서. 바보 같은 년. 내 마누라를 내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최만석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두 노부부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밤에 피는 석류꽃이라 불렀어요. 남몰래 피어난 사랑이 마침내 환하게 빛났다는 뜻이었지요. 최만석이 스르르 눈을 감으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답니다. 연화가 그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았어요. 영감님, 다음 생에도 저를 찾아와 주실 거죠? 당연하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널 찾아갈 거야. 최만석이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지요. 석류나무에서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이요. 자,
이렇게 고자 대감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가 끝이 났답니다. 이렇게 해서 고자 대감 최만석과 팔려온 신부 연화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최만석을 병신이라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왕을 목숨 걸고 지키던 충신의 마음이 숨어 있었답니다. 연화 또한 돈에 팔려온 불쌍한 처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금은보화를 눈앞에 두고도 도망가지 않는 강단을 보여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냈답니다. 신분도 나이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그들의 사랑을 막지 못했어요.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답니다. 붉은 석류꽃처럼 남몰래 피어난 사랑이 마침내 환하게 빛났듯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